예,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선 연기에 찬성하는 반 이재명계와 이에 반대하는 이재명계가 오늘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경선 연기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지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던 겁니다. 갈등 국면에서 크게 받아주면 재범하다, 또 포용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을 모를 만큼 제가 하수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탄 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예요, 최 교수님. 예. 본인이 통 크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 미루면 소탐 대실이다. 이재명 지사 이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은요.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견들이 분분할 때는 원칙 지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견들이 나누는데 그 의견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거나 어떤 사람의 의견을 손을 들어주게 되면요.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실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칙 없이 행동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4.7 재보궐선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원칙을 어긋나서 행동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했고 회초리를 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상황도 결국은 후보들이 본인들의 유불리 따라서 입장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 일치됐다면 저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계속 촉발이 되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체? 저는 이게 당의 분란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의 지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체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망하자는 것인지 정말 당이 전체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본인 2%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됐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맞다 뭐 이렇게 동의를 하시네요. 잠시만요. 앞서 저희가 국회가 좀 움직이고 있다, 여당이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경선을 미룰지 말지 여부를 이번 주 금요일 25일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앞서 듣기에는 오늘 어찌됐건 송영길 대표가 결단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이 경선 연기 여부를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 지도부의 결심이 계속 좀 늦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이제 당헌에 보면요,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제 180일 전에 이제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선 날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당무위원회예요. 근데 오늘 열렸던 게 이제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계 지금 이 정세균 그다음 이낙연계 의원들이 당무위원회 소집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제적 3분의 1의 서명만 있으면 당무위원회 소집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계 지금 진영에서 당무위원회를 강제로 25일 날 소집을 해서 여기서 이제 결판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도 지금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오늘 또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또 뭐 이낙연 대표도 그냥 하는 게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또 그쪽 계열에서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무위원회에서 완전히 세대결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참 처음에 생각보다는 이 원치 않는 결과로 결국 가는데 의원총회도 안 되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안 되고 결국은 이 결정권을 가진 당무위원회에서 세대결 양상으로 가버리면 25일 날은 상당히 저는 충돌도 예고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말씀처럼 시간이 끌면 끌수록 당의 내용도 더 깊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경선 연기파 그러니까 대선 주자 3위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 비대면으로만 경선을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경선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또 경선 흥행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 지사는 오히려 경선 연기가 경략 유리하다는 안에서 지혜를 모르겠죠. 저는 이 자리는 가짜 약이 아니고 진짜 약입니다. 가능하면
정말 이제 어떤 예비 후보가 이걸 좀 흔쾌하게 좀 받아들이면 쉽게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일단 경선을 미룰지 말지도 또 이번 주말쯤으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친문 진영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바라볼 때 빨리 대선 주자가 돼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려고 지금 경선을 못 미룬다는 거 아니냐, 이런 속내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사실 전통적으로 정권이 재창출될 때를 보면 대부분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후보들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그동안은 친문 당원들이나 주류 세력의 어떤 입김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여당 내 야당 역할 생각보다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문재인 정부와 각을 마음 놓고 세울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경선 연기라는 게 경선 흥행 또는 이 친문 후보들의 단일화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이재명 지사라는 유력한 차기 주자를 문재인 정부와 계속해서 연결시켜 놓으려는 그러한 정치공학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여타의 계산을 떠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지금 당무위까지 소집하고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의결서를 지도부에게 제출해서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강제로 누르면서 일찍 경선을 치렀을 때 과연 민주당과 원팀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게 미지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손해볼 걸 감수하고서라도 본인도 아까 스스로 하수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 큰 모습 보여주는 게 나은 것 같고 이 원칙이라는 게요. 이건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뭐 좀 원칙을 어긴다고 해서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후보를 내보이는 4.7 재보궐선거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면 충분히 일정 조정 등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이대명 대 반 이재명으로 불렸던 이 대선 경선 연기 문제는 다시 한번 결정이 불발됐습니다.